이미정 교수님은 정확한 지식 전달이요. 1차 이론 강의에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그런 건데요. 사실 강사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긴 있었는데 이미정 교수님은 정확한 근거와 정확한 설명으로 수험생 입장에서 너무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무조건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분이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충남 지역 합격한 음악 합격생입니다. 저는 사범대 음악교육과를 나왔고 4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총 4년간의 학습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학년 재학 당시부터 시작을 했지만 중간에 2년 정도 기간제 교사나 다른 활동을 하면서 잠깐 임용 공부를 쉬었었고요. 그래서 총 기간은 4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험에서 1차 시험은 교육학 20점 만점을 받았고 전공 시험은 67점을 받아서 2차에서 80점, 89점 정도 받아서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 발표를 봤을 당시에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아서 기쁘긴 했지만 크게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직전 연수를 다녀오고 나니까 진짜 합격했구나 비로소 체감이 되었고 이제 교사로서의 마음가짐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미정 교수님 강의를 선택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는 초수, 재수 때는 다른 강사분들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개개인마다 다 특징들이 있어서 장점과 단점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미정 교수님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그동안 다른 강사님들의 강의를 많이 듣다 보니 좀 더 다른 스타일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 강의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저는 혼자 공부하는 것을 선호하는 스타일인데 교수님 스타일이랑 저랑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론서의 내용을 보면 교수님은 줄글로 설명이 된 부분이 많았는데 저는 이러한 부분이 더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교수님의 설명은 너무 명쾌해서 교수님이 명확한 근거와 함께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수강생의 입장으로서는 의심의 여지 없이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정 교수님의 설명력이 너무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정 교수님 강의와 함께 2년간 공부를 하였는데 첫 번째 해에 바로 1차 합격을 하게 되었고 아쉽게 최종 탈락은 하였지만 그래서 이미정 교수님 강의를 더욱 신뢰하면서 두 번째 교수님 강의 듣던 해에 최종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남주 교수님도 화성학과 형식론 강의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김남주 교수님은 굉장히 꼼꼼하게 첨삭을 해주셨고 또 친절하신 설명 그리고 단계에 맞게 학습 커리큘럼을 짜주셔서 제가 오랜 학습 기간으로 화성학을 좀 지루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저에게 맞는 학습을 선택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두 교수님 덕분에 제가 음악을 너무 재밌게 공부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3월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1, 2월 기본이론반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3월 심화이론부터 심화와 기본이론을 동시에 잡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인강을 들으면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내용을 이해하며 들으려고 했고 강의를 들으면서도 암기가 이미 된 부분은 교수님보다 제가 먼저 말하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이해하고 암기한 게 맞는지 확인을 했었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제가 대답을 하는 경우나 혹은 떠올리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수업 마치고 그 부분을 반드시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똑같은 내용 혹은 더 심화된 내용이 나왔을 때 이 부분이 기억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한 단위로 저는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 스케줄에 따라서 과목당 공부 시간을 확보했고 다음 수업 진도를 나가기 이전까지 바로 이전에 했었던 진도 분량을 모두 이해할 수 있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문제 적용하고 인출하는 기간인데 교수님 수업 자료를 토대로 공부를 했었고요. 특별히 기본 이론서에 새로운 내용들을 추가하면서 단권화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는 별도의 서브노트나 암기 카드 같은 것을 만들지는 않았고요. 그냥 단순하게 매일 보는 책에다가 늘 내용을 추가하고 덧붙이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대신 가독성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자료를 붙이지는 않았고요. 제가 알아볼 수 있고
금방금방 떠올릴 수 있는 정도로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미진한 내용들을 추가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들을 반복하여 보는 식으로 해서 암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또 규칙적인 수면 습관과 운동으로 체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신경 썼습니다. 또 저만의 체력 관리법은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운동을 하는 건데요. 수험생 입장에서 너무 많은 운동 시간은 부담이 되니까 못하면 하루에 15분 정도, 또 길면 30분 정도까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씻고 공부하는 장소로 향하는 패턴으로 공부했었습니다. 특별한 공부 방법은 없는데요. 저는 커리큘럼에 따른 학습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강의와 함께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파악하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스터디 없이 혼자서 했었는데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스터디 플래너를 작성하면서 오늘은 어떤 부분을 더 신경 써서 해야겠다, 혹은 어떤 부분을 덜 하고 뭐를 더 해야겠다 라는 식으로 조금씩 수정하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부를 하는 것이 저만의 공부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악은 실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범위도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임용을 도전하는 해마다 레슨을 늘 받았었는데요. 상반기 때 여름이 오기 직전까지 약 2, 3개월간 레슨을 받았었고 1차 시험이 끝난 후에 레슨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학부 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미리미리 해놓을 수 있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음악교육과를 나왔기 때문에 학교 커리큘럼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것도 있어서 저는 학부 졸업하기 이전에 청음이나 다른 반주법 같은 것은 거의 한 8, 90% 정도 해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리 해놓을 수 있는 부분은 당겨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범주범창의 경우는 중고등 전 범위를 해야 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양이 너무 많아서 정말 미리미리 레슨을 받지 않는 기간에도 하루에 매일 하기 부담스러우시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라도 쉬는 시간마다 쳐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코드가 주어지지 않아도 노래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전 범위를 다 했었는데요. 지역마다 코드가 제시되는 지역도 있으니까 코드를 바탕으로 반주법을 떠올리면서 할 수 있도록 또 곡의 스타일에 맞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한국 가곡이나 뮤지컬, 다른 오페라 아리아 같은 경우 각각의 스타일이나 음악이 다르기 때문에 작곡가의 의도나 혹은 뮤지컬의 느낌을 살려서 반주하는 등의 다양한 패턴을 익히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악가창은 특유의 식임새나 민요창을 장구와 함께 연주하며 부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미리미리 해두시지 않으면 나중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 때부터 꾸준히 레슨 받으시면서 조금씩 연습해 두시면 나중에 2차 준비하면서 큰 어려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청음과 개인악기 연주도 1차 끝나고 저는 했지만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하루에 청음, 음원 1개씩 하신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 실연을 준비하는 것은 저는 1차 끝나고부터 연습했는데요. 학원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들께서 강조해 주시는 부분들, 영역별로 어떻게 실연을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해서 영역별로 처음에 연습을 한 다음에 나중에 영역이 혼합된 것을 연습하는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전 연습을 들어가기 전에 음악 수업 실연은 어떠한 수업이어야 하는지, 또 좋은 수업이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에 맞게 어떤 발문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미리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실연을 해보도록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수업 실연도 스터디를 해야지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의 수업은 굉장히 저랑 많이 다른 부분도 있고 좋은 점도 많았고 반대로 저의 실연을 다른 분들 앞에서 하는 과정을 통해 저도 많이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재도전 하시는 분들에게는 참 긴 세월을 또 다시 투자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1년이 금방 가고 금방 여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시험 날짜가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책임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4년이라는 시간을 길게 겪으면서 이루었는데요. 그 시간들이 하나도 무의미한 시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시간이 쌓여서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도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하다 보면 하루하루가 쌓여서 좋은 결과를 이루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힘들게 하면 제가 너무 한 번에 놔버리고 싶은 습성이 있어서요. 자기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은 공부를 할 때도 너무 많은 도움이 되었고 그런 마음들이 저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도 책임감을 더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습관을 함께 공부하면서 지켜주시면 나중에 체력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고는 솔직히 자신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놀고 싶을 때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조금씩 즐기면서 쉬어가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래도 전공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음악이라는 학문을 너무 좋아하고 다른 분들도 그러실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들이 공부하는 과정에 늘 선생님들께서 희망으로 가득 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합격은 선생님들 곁에 어느 순간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이 선생님들께 의미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